방어 방법.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 안 될지도 모르겠다. 피신시설로 들어간다. 마스크를 쓴다. 멀리 도망간다. 지하실로 피난다. 경주에 있는 사람, 울산에 있는 사람은 답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멀리 도망갑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바람 방향을 잘 살핀다. 혹시 이쪽으로 바람이 불면 멀리 도망가야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도 부동산값 합의 0 되는 겁니다. 바람 잘 보고 있다고 북쪽으로 불고 있다. 그럼 가만히 앉아계시면 되는 거예요. 피난민들이 이쪽으로 올 겁니다. 돌봐주셔야죠. 그런 분들. 경주에서 제가 피난을 올 테니 저한테 참고라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세요.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문제. 아주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대피해야 될 사람. 성인 남자, 성인 여자, 어린이, 임산부. 답은? 임산부. 이거 어려운 건데. 다 맞추십니까? 임산부입니다. 왜? 태아. 세포 분열 속도가 빨라요. 그만큼 민감해요. 먼저 보내줘야 됩니다. 다음 주세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조치가 뭐냐? 지금 현재 상황은 만성적인 저농도 노출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암 발생이 증가합니다. 얼마 전에 전 세계의 원자력 발전소 근로자들의 암 발생과 근로자들의 피폭 정도를 조사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역학조사가 결과가 나왔어요. 한 달, 두 달 정도 됐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어저께 읽었어요. 논문을 읽었더니 원자력 발전소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 아무래도 피폭이 조금 더 되거든요. 이 사람들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통계를 냈어요. 그게 만성적인 저농도 노출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고 아니라도. 그 그래프 똑같이 나온 겁니다. 똑같이. 암 발생 증가합니다. 그리고 피폭된 양에 따라서 증가합니다. 거의 근무하는 사람들 여기 피폭량 전체를 여기다가 기록을 하거든요. 그걸 잴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를 다 합한 거하고 암 발생 확률하고 직선의 관계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왔던 그 의학적인 결론이 똑같이 한 번 더 나온 겁니다. 다음 주시죠. 이렇게 제가 지금 고엽지책으로 이렇게 몇 가지 썼습니다. 우산 꼭 쓴다. 도움이 될까요? 약간 도움됩니다. 공기 중에 있는 것이 빗물에 의해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오드, 세슘이 떨어지니까 우산 꼭 쓰는 게 됩니다. 얼마 동안, 앞으로 우리 평생 동안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염된 음식 먹지 않는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아, 나 정말 이거 아주 답답해요. 동풍이 부는 날은 외출을 삼가한다. 동풍이 부는 날, 부는지 맨날 보고 있어야 돼요. 저는 맨날 봐요. 왜냐면 이게 일이니까. 환경운동 하는 게 제 일이니까. 맨날 바람 방향 보고 매일 그걸 잽니다. 그렇지만 전 국민이 이걸 할 수가 있나요? 사실은 정부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오늘 동풍 붑니다. 조심하세요. 라고 날씨 얘기할 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잖아요. 해수에서 지금 방사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재주질 않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재주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그게? 매일 재줘야지. 흰스에 그 수많은 박사들이 있고 그 수많은 기계들 놔두고 바닷물에서 매일 재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재고 있어요. 그것도 플루토늄만 재요. 미치겠어요. 우리는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자기 국민인데 동경전력 편을 들고 있어요. 가해자 편을 들고 있어요. 외국에 있는 어느 회사 편을 들고 있어.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마스크 사놓는다. 도움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이상 상황이 되면 이 순서대로 피신하는데 이 도움 됩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만성적인 피폭 상황이고 음식을 통해서 대부분 옵니다.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는 국가가 일을 해줘야 돼요. 그 일을 안 해주고 있어요. 우리 정부가. 도쿄전력에서 돈 먹었는지 왜 도쿄전력 우리 국민이 그렇게 돈을 내서 세금을 내서 그걸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이 국가가 왜 국민을 배신하고 가해자의 편을 드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다음 주시죠. 자, 잠깐만 쉬었다가 이건 지금 길에 가다가 보면 나뭇잎이나 그런 것들이 여러 해하고는 다르게 밝아서 죽어가는 경우가 종종 보거든요. 요즘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거창에서 포도가 다 말라 죽었고 나무
자체가 아니라 예.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나무가 말라서 이렇게 요소만 혹시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건지. 사실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할 실력이 안 되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방사능이 우리나라에 오긴 하지만 그런 변화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렇게 짐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겨울이 좀 추웠잖아요. 혹시 그 냉해 아닐까라고 제일 먼저 의심이 그거 먼저 되는데요. 방사능 오염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작년 겨울이 좀 냉해가 있었어요. 좀 기온도 좀 낮았고 기온도 좀 많았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후쿠시마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그 육류라든지 어류 같은 거, 그러니까 채식을 하면 어느 정도는 좀 피할 수 있잖아요. 생체 농축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 오염된 중금속 오염 같은 경우에 단식을 하면 그게 좀 배출이 된다고 하잖아요.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지, 혹시 단식을 하면 그게 나오는지, 그게 좀 참 궁금해요. 답답한 얘기인데 답답한 얘기인데 별로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사능에 오염됐을 때 쓰는 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오드제고요. 그거는 저기서 나오는 방사능 물질 수십 가지 중에서 요오드 한 가지에 대한 예방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무슨 뭐라고 하죠? 프로시안 묻은가 하는 그 염색약인데 그거가 또 세슘이 들어오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뿐입니다. 나머지 원소에 대한 그 효과가 있는 것들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약을 쓰고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생체 농축 부분은 생체 농축도 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기서 나오는 그것들 중에서 상당수가 중금속들인데 중금속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생체 농축이 물론 되죠. 되는데 이것들을 빨리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몇 가지 쓰는 게 있긴 하지만 그게 굉장히 효과가 없진 않지만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체 농축된 그 가축들이라든지 그런 걸 안 먹으면 그만큼 덜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는 있죠. 먹이 사슬에서 우리가 맨 위에 있으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감독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구에 멘틀이나 뭐팡 같은 게 건드려져서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좀 너무 과장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이 해결료가 지금 용융이 돼서 액체 상태로 밑으로 내려가지만 예. 그 에너지가 뭐 예를 들어 지구 중심까지 갈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그건 정말 너무나 많은 과장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뚫고 중국까지 나온다는 건 진짜 이거 우스갯소리고요. 그러니까 아마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꽤 들어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멘틀까지 가는 그런 일까지는 아마 안 일어날 거다. 왜냐하면 체르노빌 때도 들어갈 때 뭐 예를 들어 뭐 100km를 밑으로 들어가면 이건 아니거든요. 그 굴을 파서 사람들이 그걸 확인했을 정도니까 몇십 미터 해봐야 100m 정도 들어갔으니까 그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다가 지하수 대수층을 만나냐 안 만나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 체르노빌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벨라루스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러는데 예. 국가 간의 피해 보상은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또 그런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은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면 정부를 배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일본 정부를 배상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제가 모릅니다. 체르노빌 때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피해를 받았는지 그거를 보상이 됐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아마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모릅니다. 제가. 그리고 체르노빌 사고에 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해를 분명히 봤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권위주의 시대였잖아요. 전두환, 노태우 때였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 없었고 그 다음에 구소련 당시였기 때문에
그쪽의 정보가 충분히 우리한테 오지도 않았어요.